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웹 퍼블리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웹 직군에는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게 웹 디자이너,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웹 퍼블리셔, 이거는 그냥 간단 교양으로만 아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기본적으로 웹 직군에는. 저는 여기 백엔드 개발자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웹 직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만 일단 아시면 돼요. 개발자로 가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의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웹 퍼블리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웹 퍼블리셔를 다 뭘로 치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쳐요. 실제로 프론트엔드 직군으로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웹 퍼블리셔랑 분리시키기 위해 2000년대 후반쯤에 만들어진, 2000년대 후반인가 2010년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쯤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 구인구직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잡코리아나 뭐 취업 이것저것 들어가면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취업하실 때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어떤 업무를 하냐, UI UX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 UI UX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는 지금 이제 움직이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런 화면, 요 화면 그대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진짜예요. 진짜 이제 화면 그 자체. 근데 이제 화면이 여러 개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만 해도 페이지가 몇 개요? 메일 페이지가 있고, 뭐 카페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하는 디자이너가 뭐다? 웹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쓰는 뭐 툴들은 포토샵, 일러스트, 그 다음에 어도비 XD, 어도비 XD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피그마, 이렇게 네 가지를 쓰고 그 외에 더 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그리고 뭐 하냐면 UI UX 디자인, 즉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 파일을 받아가지고 코딩을 합니다.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합니다. 그 코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웹 퍼블리셔라고, 그 퍼블리셔가 하는 작업을 웹 퍼블리싱이라 합니다. 웹 퍼블리싱. 웹 퍼블리싱을 하는데, 그래서 요 코딩을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뭐 그렇다고 웹 퍼블리셔가 뭐 로그인을 만들고 그건 아닙니다. 로그인 버튼을 구현을 하지, 실제로 요런 화면까지 아마 구현할 거예요. 요런 화면까지. 이런 화면까지 구현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바로 웹 퍼블리셔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수업은 거의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웹 디자이너는 이제 디자인인데, 디자인의 수업은 제가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수업은 학원에 있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어도비 XD, UI UX 디자인 수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뭐 그걸 참여하셔야 되고,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제 수업은 거의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HTML과 CSS 코딩을 누가 했냐면, 실제로 웹 디자이너가 HTML과 CSS 코딩을 했습니다. 실제로 웹 퍼블리셔라는 말이 있기 이전부터 2000년대쯤에 이제 요 UI UX 디자인뿐만 아니라 HTML, CSS 코딩을 누가 했냐면 웹 디자이너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웹 3.0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웹 1.0에서 1.0은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2000년대 이제 웹 2.0 시대를 걸어왔는데, 웹 3.0은 이제 뭐 메타버스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 뭐 NFT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웹 2.0은 여러분들이 뭐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뭐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시대가 웹 2.0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웹 1.0에서 그 다음에 웹 2.0의 초반에서는 이제 웹 디자이너가 HTML과 CSS 코딩으로는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웹 1.0은 말 그대로 그냥 뉴스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라도 야후 보셨나요? 야후? 옛날에 뭐 라이코스? 뭐 그런 아주 오래된 사이트? 그리고 옛날 웹은 진짜 읽기만 가능했어요. 읽는 것만. 뭔가 제공하거나 로그인 한다거나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코딩 같은 경우는 HTML, CSS 코딩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 이제 웹 3.0,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서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동적인 웹사이트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 웹사이트는 정적이었거든. 정적.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네이버도 사실 정적인 웹사이트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적인 웹사이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동적인 웹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애플,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사이트 들어가 보셨겠지만 애플만 들어가 봐도 제가 하나 더 알아보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보이죠?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뭔가 한눈에 보기 편하고,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될 만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웹사이트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HTML과 CSS 코딩으로만 해도 충분했어요. 이 작업들이 웹사이트 만드는데 웹디자이너가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적인 웹사이트가 도입이 되면서 뭐가 강조됐냐면 HTML과 CSS는 기본이에요. 근데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하다 보니까 이 웹디자이너가 웹디자인도 하기 바쁘고 HTML, CSS 코딩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동적인 작업까지 하려니까 벅찬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너는 디자인만 해라. 그래서 그거를 웹퍼블리셔한테 위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웹퍼블리셔가 HTML과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클릭했을 때 나온다는 거야. 컨버스라는 홈페이지, 저도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사이트인데 컨버스만 들어가도 신발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동적인 웹사이트 간단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응형 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응형 웹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PC에서 보는 화면은 이렇잖아요. 근데 웹사이트를 우리가 보통 어디서도 봐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고 태블릿 PC 환경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화면을 줄였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보시면 버튼이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이 하나하나를 다 누가 구현한다? 웹디자이너가 이거를 하나하나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누가 구현한다? 웹퍼블리셔가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이너랑 웹퍼블리셔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하는 일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웹퍼블리셔라는 말이 없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웹퍼블리셔랑 분리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웹퍼블리셔라는 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웹퍼블리셔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 수업의 방향은 거의 웹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웹디자이너가 뭐 HTML, CSS를 듣는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웹디자이너, 내가 지금 현 웹디자이너인데 HTML과 CSS까지 같이 있으면 뭐 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웹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봉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공, 내가 만약에 뭐랄까 뭐 요새 시각 디자인이자 시각 디자인 아니면 미술 전공이 아닌 사람이 학원으로만 해가지고 학원 출신으로 웹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면 봉급이 얼마냐면 못해 2,200이에요. 2,200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서울 기준 2,200이면 다 떼면 한 160, 170 받겠네요. 160이나 뭐 170, 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시각 디자인이나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학원에서 3개월, 6개월 배우신 분이랑 비교가 될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뭐냐면 뭐 미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면 모르겠어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다루는 스킬이 뛰어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랑 상대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보통 이 웹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 미술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도전을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퍼블리셔는 학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비전공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2200 정도 받는다면 얘는 서울 기준 2400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이에요. 현실. 처음 시작하면 2400으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웹 퍼블리셔 취업하면 IT 직군이 그거밖에 못 받아요. 네, 그거밖에 못 받습니다. 웹 퍼블리셔는 처음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고 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경제도 안 좋고 한데 물가는 올라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나요? 네, 안 올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2,400이 현실입니다. 웹 퍼블리셔는 이것도 사실 많이 쳐준 거예요. 서울치고는. 그럼 이거는 뭐 세전 떼면 한 180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가 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